에어드랍 작업하고 있는 백현입니다. 오늘 해볼 에어드랍 작업은 테오 네트워크 예치 작업인데, 테오에 대해서 지금 많이 작업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 지표를 확인해 보면은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시진 않거든요. 아무래도 야핑 쪽으로 좀 핫해서 한국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TVL면이나 파생 상품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다른 예치작에 비해서는 아직 밸류가 높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 한국에는 내러티브가 많이 깔려 있는데 그에 맞는 밸류를 보여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다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테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어떠한 포인트 파밍을 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으로 좋은 루트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지금 하는 게 나쁘지 않을지. 음, 제가 알아봤을 때 이 프로젝트랑 연결해서 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나, 아니면 이쪽이 좋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실제로 작업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태오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글을 올려놨어요. 근데 언제나 처음처럼 다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 12월부터 작업을 했었고, 최근에 이제 시즌 1을 열면서 THBill이라는 스테이블 코인 상품을 연 다음에 TVL이 그때부터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지금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태호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전에는 어땠는지는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고, 얘가 뭐 하는 친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호는 온체인 자본을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결하는 풀스택 플랫폼, 디파이 플랫폼이죠. 그냥 디파이로 시작해서 뭐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THBill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지금 패깅은 이제 미국 채권으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패깅을 보여주겠죠. 핵 VC 유명하죠. 리드 리드 투자로 20밀리언 정도 퍼딩 라운드를 진행했고, 그 다음에 T 관련된 상품도 이제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나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덱스에 이제 파밍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옛날에 1주차 처음일 때 글을 쓴 거고, 관련돼서 롤도 있습니다. 그 길드 롤도 받아가시면 좋고, 예전에 했던 분들을 위한 롤이어서, 뭐 지금은 글쎄요. 그래서 지금 성장 속도가 꽤 괜찮은데, 이거는 이제 옛날에 쓴 글이니까 지금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10주차 진행 중이에요. 시간이 빨리 지나서 10주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AMA에서 본인들 태호의 TG가 얼마 안 남았다, 4주에서 6주 정도 뒤에 TG라고 했는데, 뭐 이 말을 전부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간을 정해준 건 굉장히 좋죠. 더욱 분석할 요지도 있고 막차를 타볼까라는 의지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YT 만기를 많이 보는데 만기를 6주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아마 6주 차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태호가 8월에 1주차를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8월 달부터 시작한 줄 알고 계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시즌 1이 있었고 지금 시즌 2입니다. 8월에 TH 빌이 나와서 그때부터 다양한 파생 상품이 있었고, 그 전에는 약간 프라이빗했어요. 사람도 거의 없었고, 이게 약간 좀 사람들이 모를 때 해야 되는데 그러긴 쉽지 않죠. 하이브 붙어야 이제 그때부터 좀 괜찮은 프로젝트인 줄 알잖아요. 그전엔 뭐 뭐야 이거 사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파밍한 내역을 보면은 저는 얼마 안 캤죠. 그냥 100달러 정도 했었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냥 작은 돈으로 워낙 다중 파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첫 주차에 포인트를 되게 많이 줬어요. 아마 같은 금액일 텐데 반토막 나고, 반토막 나고 또 반토막이 났죠. 이런 면을 봤을 때는 테오의 매 주 단위 뿌리는 포인트 수는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많이 들어왔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금액을 늘렸을 때도 뭐 이 정도 들었습니다. 그 포인트는 생각보다
그냥 들어오는 편이에요. 막 라이터처럼 막 극악하진 않아서 꽤 들어오는 편이고. 그래서 지금 이 THB를 사용할 수 있는 덱스죠. 이제 덱스랑 머니마켓이 있는데 덱스는 체인은 이제 세 가지인데 이제 이더리움 메인넷, 아비트럼 그리고 하이퍼 리퀴드입니다. 그래서 하이퍼 리퀴드가 좀 많아요. 선택지가 많은데 제가 하이퍼 EVM을 좋아하는데 관련해서 더블 파밍, 뭐 3중 파밍도 가능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다음 펜들도 있죠. 펜들 뭐 보면 바로 YT 떠오르잖아요. 한번 그것도 확인해 볼 거고. 그래서 보면은 포인트 유니스왑에 1.5배 포인트가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다른 뜻으로 해석하면은 나머지 프로젝트에는 배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펜들에 YT의 배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YT의 배수가 없으면은 사실 메리트가 좀 많이 떨어져요. 다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YT를 많이 쳐주잖아요. 보통 한 몇십 배 되는 데도 있고, 최근에 제가 스트라타나 캡이나 전부 다 YT에 대한 배율이 기본 다른 LP나 스테이블 예치작보다는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오에서 YT는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서는 좀 적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니마켓이 있는데, 머니마켓 같은 경우에 그냥 단순 예치라고 보시면 돼요. 뭐 풍차를 돌리셔도 되고, LP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보는 걸로는 없는데, 이런 프로젝트 중에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해야 되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들죠.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예치작 중에서 첫 번째로는 TGA를 하지 않은 프로젝트,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입 같은 경우. 그래서 이중 파밍을 하는 게 좋지 않나. 단순히 테오를 사용했을 때, 테오만 하셔도 돼요. 테오만 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같이 포인트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좀 아까우니까 더블 파밍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신생 TG를 하지 않는 프로젝트는 하이퍼밖에 없어요. 나머지 몰포나 오일러, 그리고 팬들, 유니스왑 전부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중에서 고를 겁니다. 그래서 하이퍼 EVM에 대한 수요가 정말 적거든요. 진입 장벽이 좀 있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이퍼에 대한 뭐 불리시한 점이 있지만 하이퍼도 사실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처음에 진입하는 게 약간 거리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적어요. 저는 그 부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하이퍼 EVM 덱스에서 파밍 가능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X, 하이퍼 스왑, 울트라 솔리드, 어피벌, 하이퍼코어, 리미널입니다. 이 중에서 하이퍼 스왑이랑 어피벌은 이미 TG를 했어요. 정확히는 하이퍼 스왑은 TG 예정이고 어피벌은 UPHL, 뭐 어피버 하이퍼 리퀴드라고 하는데 이 코인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두 가지 프로젝트는 일단 제외를 하겠죠. 그럼 남은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X, 울트라 솔리드, 리미널인데 여기 하이퍼 코어 있잖아요. 이건 그냥 하이퍼 리퀴드입니다. 한마디로 이 하이퍼 리퀴드 덱스 있잖아요. 여기 이거 자체를 하이퍼 코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 코어에다가 THB를 사서 그냥 넣어놓기만 해도 포인트 받긴 받습니다. 그런 의미고 그럼 하이퍼코어도 제외고 그 나머지 세 개인데 이제 프로젝트 X, 울트라 솔리드, 리미널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밸류가 좋은 프로젝트는 리미널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신생은 울트라 솔리드고 중간 정도 TVL도 괜찮고 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무난한 프로젝트가 바로 프로젝트 X입니다. 세 가지 전부 다 색깔이 있죠. 근데 저는 리미널을 일단 먼저 추천을 드리는 게 리미널은 델타 중립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그 이용 가능한 자산 있잖아요. 그래서 하이퍼를 산다고 치면은 하이퍼에 대한 1배 숏 그리고 1배 롱을 동일한 비율로 해요. 그리고 이 중립을 유지하면서 연이율만 먹는 시스템입니다. 이걸 델타 중립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의 장점은 수익률이 많진 않지만 한마디로 되게 안정적이죠. 위험성이 적다는 게 특징이고 그런데 지금 THB는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율이 아마 그래서 위험 자산보다 적은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리미널 자체 에어드랍은 좋은데
이거를 테오를 엮어서 한다? 그럼 두 가지가 조금 아쉬워요. 첫 번째는 API겠죠? 두 번째는 이 스테이블로 어차피 우리가 예치작해도 안정적인데 굳이 델타 뉴트럴까지 써가지고 애드작을 한다? 조금 아쉽죠. 그래서 리미널 자체 에어드랍을 할 거면은 뭐 저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테오까지 껴서 하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물론 테오랑 리미널 동시에 작업을 한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지금 장세에서는 안정적인 게 제일 좋잖아요. 일단 리미널 에어드랍도 좀 기대되고. 근데 현재는 좀 막혀 있으니까 패스해야겠죠. 언제 활성화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TVL을 좀 확인해 보면은 지금 프로젝트 X는 100밀리언 정도 돼요. 꾸준히 오르고 있죠. 지금 울트라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8밀리언입니다. 엄청 적죠. 신생이어서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시작한 지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좀 작업을 해두긴 했는데 예전에 그렇기 때문에 밸류만 봐도 좀 고민이 되죠. 얘는 신생이고 얘는 지금 이미 TVL 높고 TVL이 높은 애들은 하입이 좋다는 거거든요. 하입이 좋으면은 발생된 TG 했을 때 신생 코인이 좀 갈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울트라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신생의 장점은 역시 초기 진입이죠. 그때 포인트를 많이 주잖아요.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TG 기간이 많이 남았고 아직 멀었겠죠. 아직 멀기도 하고 그래도 저는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약간 리스크는 있어요. 신생 프로젝트는 신생에서 끝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험 요소가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프로젝트 X. 그럼 덱스에서 활용할 프로젝트는 이 프로젝트 X 하나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머니마켓을 한번 볼게요. 머니마켓에는 하이퍼파이, 하이퍼드라이브, 펠릭스, 그리고 하이퍼비트 네 가지가 보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밸류가 좋은 친구는 펠릭스입니다. 하지만 펠릭스는 포인트를 쌓는 게 정말 극악이에요. 옛날에 이 솔라티스처럼 사전 예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고래들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그쪽에 포인트가 많이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포인트를 파밍하기가 좀 힘들어요. 자, 하이퍼 리퀴드 쪽에서 고래들이 많으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내러티브로 인해서 펠릭스로 많이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펠릭스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인데 하이퍼파이, 하이퍼드라이브, 하이퍼비트가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하이퍼비트를 좀 선호했어요. 왜냐면은 얘는 하트라는 포인트를 주는데 이미 그 얘가 발행량이 정해져 있었어요. 총 하트가 발행량이 정해져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더파이랑 새로운 그 리스테이킹 코인을 제시하면서 그때 하트를 되게 많이 뿌렸어요. 그래서 그 하트를 뿌리고 난 다음에 포인트가 안 좋아졌어요, 효율이. 얘네가 총 발행을 한 하트에 대한 얘기는 이미 뱉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야겠고 다른 프로젝트 특히 이더파이 정도 밸류면은 무조건 손 잡잖아요. 근데 손 잡았을 때 약간 필을 주잖아요. 그게 포인트였는데 그 포인트를 좀 많이 주고 난 후부터는 더 이상 좀 안 뿌려요. 그래서 하이퍼비트도 지금 들어가긴 좀 아쉽고 밸류로 보면은 하이퍼비트가 300밀리언, 하이퍼파이가 100밀리언, 이거 하이퍼드라이브가 9밀리언입니다. 그래서 하이퍼비트 같은 경우에는 밸류가 되게 좋아요. 지금 꾸준히 오르고 이제 하이퍼가 오르면서 더 많이 올랐죠. 지금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이퍼파이 같은 경우에도 뭐 꾸준히 잘 오르다가 지금은 좀 떨어지고 있죠, 밸류가. 근데 하이퍼 드라이브를 보면은 처음에 40밀리언이었거든요. 이게 되게 괜찮았어요. 이제 초기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정도였는데 꾸준히 좀 떨어지다가 이때는 하이퍼도 오를 시기였거든요. 근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해킹 이슈가 터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 내리막길 가고 있죠. 그래서 뭐 해킹 뭐 기회라고는 하는데 이 덱스나 브릿지 쪽에서는 해킹의 기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이퍼드라이브에 굳이 리스크를 걸 이유가 있나? 나 하이퍼비트 좀 파밍 안 좋고 그러면 하이퍼파이 이게 남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추천드리는 게 딱 두 개가 남았거든요. 프로젝트 X, 하이퍼파이. 저는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펜델 화이트에 대해서 제가 하나 적어 놓은 거 있는데 이거는 마지막에 한번 설명할게요.
해볼게요. 화이트 효율 안 좋아요? 일단은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하이퍼로 넘어오는 체인들이 아직도 적어요. 그래서 정확히 개념을 이해시켜 드리면은 이제 여기가 하이퍼리퀴드 코어잖아요. 그 다음에 하이퍼리퀴드 생태계에서 이제 자체적인 레이어 1을 만들었어요. 그 레이어 1의 이름이 하이퍼 EVM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이퍼리퀴드 코어에서 하이퍼리퀴드 EVM으로 하이퍼를 넘길 거예요. 왜냐면은 이 하이퍼리퀴드 EVM이라는 체인은 하이퍼를 가스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하이퍼 자체를 사셔서 하이퍼 EVM을 넘겨서 하이퍼 EVM에서 노는 거예요. 이제 입장권을 하이퍼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쪽에 디파짓을 하셔야 되는데 디파짓 하는 방법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체인은 아비트럼만 가능합니다. 아비트럼에서 이제 다양한 자산을 넘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 USDC가 좀 편하죠. 그렇게 넘기셔도 되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하이퍼 EVM으로 그냥 USDT를 바로 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로 쏘시면은 사용할 하이퍼가 없어서 깡통이 돼요. 그래서 처음엔 여기를 거치셔야 됩니다. 제 다양한 하이퍼 리퀴드 글 보시면 언제나 시작은 여기에요.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좀 편하기도 하고 익숙해지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X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프로젝트 X에서 처음에는 이제 저는 지금 돈이 없어서 다 그 김포가 높아서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방법만 설명드릴게요. 최소한의 가스비를 남겨두시고 이제 THB를 살게요. 프리미엄은 1%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THB를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리퀴디티에서 보시면은 지금 USDT랑 THB 프리 괜찮아요. 뭐 다른 거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레인지를 조절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저희는 포인트 파밍이 우선이니까 약간 THB 높았으면 좋겠죠. 보시면 제가 이렇게 레인지를 조절하지 않으면 그 레이시오가 이 정도 잡혀요. 레이시오 같은 경우에는 걱정 안 하셔도 어차피 테오의 볼륨이 다 잡힙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그냥 이 정도 이렇게 LP 하시면 프로젝트 X는 되고요. 그러면 어차피 제가 하는 이유가 프로젝트 X에 대한 이중 파밍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두 프로젝트는 에어드랍을 테오도 받고 지금 설명할 프로젝트도 받기 위해서 이중 파밍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프로젝트 X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현재 랭킹이 25,000등, 34포인트. 기억이 안 납니다. 한 50달러를 했었나? 기억이 안 나요. 얼마 안 했습니다. 다른 계정은 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포인트를 기반으로 에어드랍 받는다. 근데 시즌2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X는 되게 간단하죠. 그냥 평소 하시던 LP 넣으시면 됩니다. 넣고 나중에는 이제 빼시면 돼요. 하이퍼파이 들어가 볼게요. 하이퍼파이는 제가 6,000점 정도 있네요. 만등? 이것도 기억 안 납니다. 얼마 있는지. 워낙 다중 파밍을 해놔서. 네, 그래도 여긴 포인트 쌓기가 좀 괜찮아요. 근데 이 하이퍼파이를 제가 지금 사용할 이유는 풍차 돌리기를 또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상의 메인이 되는 작업 중에 하나지 않을까. 사실 저는 풍차 스테이블을 많이 돌리거든요. 옛날에 킨자도 그랬고, 그 외에 또 되게 많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스테이블 풍차를 돌리면 되게 안정적이고 볼륨이 뻥튀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하고 있는데, 물론 패깅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요. 패깅이 깨지면 내가 풍차 감은 게 뭐 날아가지 않냐? 맞습니다. 제가 저번 주쯤에 관세빔이 있었잖아요. 그때 USDE가 패깅이 깨졌어요. 그때 청산 굉장히 많이 당했을 겁니다. 이게 풍차는 기본 소양이거든요. 스테이블은. 근데 THB는 안 깨졌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더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100%는 없지만 풍차를 감아도 뭐 괜찮지 않나. 뭐 약간 좀 위험하다 싶으면 그냥 안 감으시면 돼요. 자, 풍차를 돌릴 때는 처음에 자산을 선택하는데 제가 THB를 있잖아요. 디포짓을 해줍니다.
승인해주고 19달러를 넣을게요. 그러면은 19달러에 대한 이율 0.45%를 받으면서 이 하이퍼파이의 포인트 HP를 얻게 됩니다. 3배 정도 배율로 얻는다고 합니다. 그럼 제 대시보드에 이렇게 이게 그 돌리는 건데 지금 19달러 정도 있고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되게 적어요. 이 정도인데 이렇게 빌리는 거는 밑에 내려가시면은 저는 같은 자산 빌릴게요. 그래서 PHB를 빌려줍니다. 그러면은 맥시멈으로 당겨줘요. LTV는 40%입니다. 그럼 제가 7달러를 빌렸잖아요. 7달러 빌리고 이제 이율이 마이너스 1%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갖는 리스크는 돈을 빌렸을 때 얘가 19달러에 대한 이자를 받고 7달러에 대한 제 대출 이자를 내잖아요. 거기서 예대 마진을 했을 때 마이너스 1% 연이율이거든요. 뭐 이 정도에 대한 손해만 보는 거고 옆에 헬스팩터가 있어요. 헬스팩터는 1.52로 이게 굉장히 이게 뭐 나쁘지 않은 숫자인데 제가 이것도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일단 제가 한번 감았잖아요. 그럼 빌린 THB를 다시 감아줘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맥시멈으로 땡기세요. 이거는 이제 그냥 뭐 별거 없죠. 그러면은 제가 또 한번 감았잖아요. 그럼 또 돈을 빌려줍니다. 최대한 땡겨요. 근데 반으로 줄었죠. 그 다음에 빌린 돈을 다시 감아요. 이걸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그냥 뭐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까지 감으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에 제가 돈을 좀 넣어서 캐스팩터가 좀 올라갈 거예요. 근데 하이퍼파이는 빌릴 수 있는 돈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원래 딴 데는 한 70%까지 빌릴 수 있거든요. 70, 80%? 스테이블은 그 정도 감아도 돼요. 상관은 없는데 그 관련된 걸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헬스 팩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은 일단 스테이블로 제가 빌리는 거니까 좀 안정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담보 자산을 다른 걸로 걸리면은 이거를 좀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펠릭스인데 BTC로 갈까요? BTC. 여기는 LTV가 77%죠. 아까 하이퍼파인 40%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담보 맡긴 자산의 77%까지 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TC니까 가능하죠. 그다음에 같은 자산이면 더 올라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얘는 돈이 없으니까 저는 하이퍼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소액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0.27달러에 대한 돈을 디파짓을 해요. 그러면 그에 따른 빌릴 수 있는 돈이 나오잖아요. 최대한 빌릴 수 있는 돈이 한 60%, 70% 된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 돈을 빌릴 수 있는데 밑에 패스 팩터가 1.01입니다. 그 말의 뜻은 리퀴디데이션 프라이스에 오게 되면은 제가 빌린 돈이 청산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이퍼의 가격이 35.7인데 똑같죠? 내가 최대한 빌리면 1초 만에 청산이 당할 겁니다. 그러면은 자산을 내리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내가 27달러를 넣고 1달러를 빌리게 됐을 때 헬스팩터가 17입니다. 이 말의 뜻은 내가 하이퍼의 가격이 2달러가 됐을 때 청산이 당한다는 거예요. 하이퍼가 2달러가 될까? 1달러 정도는 그냥 빌릴 수 있다는 거죠. 이 헬스팩터는 제가 숫자를 올리면 급격히 틀어지겠죠. 그럼 청산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내가 빌리는 돈이 크면 클수록 청산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이퍼가 18달러 오겠어? 하면은 이 정도 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넌 돈의 반 정도를 갖게 되면은 1.3입니다. 이거 되게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27달러에 놓고 딱 절반을 빌려요. 13.5달러를 빌리게 됐을 때 헬스팩터는 1.3입니다. 그때 리퀴데이션 프라이스는 27달러예요. 정확히 50%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0달러를 넣고 50달러를 빌리면 천상 가격이 패깅이 0.5가 되면은 깨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되게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이 청산 가격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으시면은 좀 어렵지만, 뭐, 하이퍼가 27달러 오겠냐. 뭐 그런 생각이시면 그냥 빌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관세빔처럼 좀 어처구니 없는 빔 맞잖아요. 그럼 다 청산당합니다. 연쇄 청산이 당하고 떨어지면 더 떨어지는 거죠. 청산가가 점점점 내려가게 되고 관련된 디파이가 다 무너집니다. 그게 이번 청산에 대한 대표적인 문제였지 않나. 연쇄 청산. 되게 금액이 컸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뭐 담보자산을 메인 코인으로 걸어둔다? 뭐 BTC로 걸어둔다? 저는 그것도 위험할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스테이블로 걸어놓는 게 안정적인 건데 한간에서 내려오는 얘기가 뭐 THB, USDAI 저희가 패깅 걸어놓은 스테이블 자산들 있잖아요. GAIB나 그런 자산도 패깅이 깨졌다. 그러면 저처럼 풍차 돌리는 사람들도 다 깨졌겠죠. 그러면 진짜 아마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최악의 날이었지 않을까. 뭐 그러진 않았어요. 다행히 패깅이 안 깨졌잖아요. 스테이블이. 뭐 최악은 테더가 깨지는 건데 그런 얘기는 뭐 이제는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청산 가격을 조금 더 제가 더 빌려볼게요. 0.4, 0.5, 1.1대가 됐죠? 그러면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 하이퍼가 36달러 정도라고 했잖아요. 20%가 떨어졌을 때 청산을 당하는 건데 20%는 떨어질만 하죠. 실제로 50달러에서 한 30% 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위험합니다. 그냥 계속 위험하죠. 그래서 헤스펙터가 보시면은 1.1 정도 되면은 지금 딱 10% 정도 떨어진 거거든요. 정확히. 내가 빌린 돈에.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를 테더라고 생각해 보면은 지금 테더가 1달러인데 0.9달러가 됐을 때 청산당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괜찮네. 테더가 0.9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마 거의 없겠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봐도 아직 USDT가 0.95 정도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러면은 헬스페터 1.05인데 뭐 이 정도까지도 괜찮다 싶으면은 저는 그때까지 감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감은 빌려볼까요? 맥시멈으로 빌렸을 때 수정이 안 되네. 제가 맥시멈으로 빌렸잖아요. 헬스펙터가 1.5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50%라고. 그러면은 TH빌이 0.5달러가 되면은 이 제 포지션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0.5가 될까? 0.5가 되면 아마 아주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은 스테이블 파밍을 하는 데 있어서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를 하이퍼파이를 또 하는 이유는 처음에 하시긴 얘가 괜찮아요. 왜냐면 LTV가 낮잖아요. LTV가 4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펠릭스 같은 경우에는 LTV 엄청 높잖아요. 77%까지. 이거 눈멀으신 분들은 이거 다 돈 날리거든요.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LTV가 86%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 BTC야. 안전해. 많이 빌려도 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이퍼끼리 풍차 돌리는 것도 위험해요. 하이퍼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이퍼파이 추천하는 게 얘네는 좀 강제성이 있어요. 많이 못 빌리잖아요. 그 다음에 1.5 진짜 안 와요. 패긴 깨질 일 거의 없으니까 풍차를 연습하기에는 하이퍼파이가 제일 좋지 않나. 더불어 제가 처음에 20달러로 했잖아요. 근데 30달러에 대한 포인트를 받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20달러로 시작했잖아요. 그럼 30달러에 대한 포인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뭐 10포인트 받았으면은 15포인트 받는 거예요. 이게 또 괜찮죠? 그 다음에 하이퍼파이 같은 경우에는 빌린 거에 대한 포인트도 주는데 THB를 안 주네요. 많이 빌려 들어온 것 같습니다. 원래는 줬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뭐, 예, 뭐 매일 바뀌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풍차 돌리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할만하다. 보시면 테오에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30달러 서플라이 된 걸로 돼 있죠. 그러면은 저는 원래 20달러였는데 포인트를 뭐 50%더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태깅도 뭐 이 정도면은 저는 진짜 안 깨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초보자분들한테는 풍차 돌리는 데는 얘가 괜찮지 않나? 그래서 하이퍼웨이브 이런 데도 풍차 돌리기 좋아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태호에 대한 에어드랍이 끝났어요. 이제 돈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회수하는 거는 만약에 내가 좀 목돈이 있다 하면은 일단은 그냥 리페이 다 해버리시면 돼요. 리페이 12달러 하시고 얘 다 가져오시면 돼요. 근데 하나씩 하나씩 빼야 된다. 그러면 일단 조금 빼요. 위드드로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9달러 정도 뺄 수가 있어요. 헬스펙터가 1이 되죠. 그래 상관없습니다. 스테이블은 뭐 순식간에 깨지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리페이를 해요. 11달러 정도 갚아줍니다. 그 다음에 리페이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위드드로 합니다. 남은 돈을 다 빼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리페이. 그래서 이거 좀 귀찮으시면 그냥 한꺼번에 갚으시고 그 다음 위드드로 하시면 돼요. 이제 풍차 갚는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